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모두를 토론에 몰입시키는 갈등 해결 짝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보았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토론을 사용하곤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상생활에서도 말입니다. 토론은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의견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라 이를 따지는 사실 토론과 어느 한 가치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가치 토론,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정책 토론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실 토론 외에도 가치 토론과 정책 토론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먼저 가치 토론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급식은 6학년부터 먹어야 할까? 또는 1학년부터 먹어야 할까? 어느 가치가 더 올바른지 찾는 상황이 가치 토론에 해당합니다. 정책 토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달에 실시할 행사는 A와 B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학생생활 규정으로 두발 자유를 허용해도 될까? 이와 비슷한 토론 주제를 회의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규칙이나 행사를 정할 때 쓸 수 있는 토론이 바로 정책 토론입니다. 그렇다면 토론이 학생자치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임원들은 학생회에 참여하여 학급에서 바라는 점을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다시 학급 친구들에게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논리력과 설득력을 쌓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배우게 될 토론의 6단 논법과 그에 따른 2대2 짝토론을 통해서 논리력과 설득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의 6단 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안건, 토론의 주제, 즉 논제를 확인합니다. 2단계 결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즉 찬성 혹은 반대를 결론 내립니다. 3단계 이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4단계 설명,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실험 결과나 통계, 전문가 면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단계 반론, 반대 측에서 주장할 이유와 설명을 예상하고 상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6단계 정리, 5단계까지의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중립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의 6단 논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토론의 주제가 참여자들에게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안내되어서 이유와 설명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론의 6단 논법으로 간략하게 논리력을 쌓았다면 학급 학생들 또는 학급 구성원들과 2대2 짝토론을 진행해 봅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대2 짝토론을 한눈에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각 단계의 설명을 잘 듣고 한번 체험해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 기법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토론 준비 과정을 살펴볼까요? 준비 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편의 순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합니다. 토론의 참여자들이 안건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2인 1조로 팀을 구성합니다. 토론 참여자의 실제 입장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찬성 2명, 반대 2명을 선정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같다면 3명씩 구성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토론에 참여할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발언할 1번 주자와 뒤에 발언할 2번 주자가 있습니다. 이때 토론에 자신 있는 사람이 1번 주자를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토론에 사용할 논거를 정리합니다. 각 팀에서 어떻게 하면 입장을 잘 펼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서 1번 주자와 2번 주자가 사용할 논거를 구분짓습니다. 우리 팀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를
1번 주자가 내세우면 좋을지, 2번 주자가 내세우면 좋을지 전략을 세웁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상대방에게 할 반박 질문을 이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토론의 준비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짝 토론을 운영해 볼까요? 운영은 총 3세트로 1세트와 2세트는 토론을, 3세트는 토의를 진행합니다. 1단계 가장 먼저 찬성이 1분간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반대 2번은 상대의 주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2대2 짝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상대의 주장을 기록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 1번이 아니라 반대 2번이 기록을 할까요? 반대 1번은 찬성 1번 다음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준비하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반대 2번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2단계 1분 종이 울리면 찬성 1번은 주장을 멈추고 반대 1번이 1분간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기록하는 사람은 이전 순서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 마치고 여유로운 상태인 찬성 1번이 반대 1번의 주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찬성 2번은 잘 경청하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살펴보고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3단계 각 팀의 1번 발언이 끝났다면 찬성과 반대 모두 1분간 반박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때 상대팀에서 발표한 주장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질문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4단계 반대 2번이 찬성 1번에게 질문합니다. 즉, 상대팀이 주장할 때 기록을 맡았던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기록하며 경청했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답변하는 사람이 어려워한다면 같은 편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찬성 1번이 답변을 못할 경우 찬성 2번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5단계 질문하는 공수를 바꿉니다. 기록을 맡았던 찬성 1번이 반대 1번에게 질문합니다. 이때도 반대 1번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대 2번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토론의 한 세트당 5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팀이 주장하고 반박 질문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게 짝 토론의 한 세트 과정입니다. 이것을 2세트에서 주장하는 사람만 바꾸어서 한 번 더 진행합니다. 6단계, 이제 찬성 2번 주자가 주장을 펼칩니다. 1세트에서 자신의 주장 발표가 끝난 반대 1번이 찬성 1번의 주장을 기록하며 듣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인 반대 2번은 자신의 주장을 준비합니다. 7단계, 1분 종이 울리면 찬성 2번은 주장을 멈추고 반대 2번이 1분간 주장을 펼칩니다. 찬성 2번은 상대 주장을 기록하며 반박 질문을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8단계, 각 팀의 2번 주자까지 발언이 끝났다면 1세트처럼 다시 반박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때 반박 질문할 때 상대에게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단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주장할 때 기록했던 사람이 질문합니다. 반대 1번이 질문을 하고 찬성 2번이 답변하며 찬성 1번이 답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단계, 찬성 2번이 질문을 하고 반대 2번이 답변하며 반대 1번이 답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 팀의 토론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3세트는 앞서 말했다시피 토의가 진행됩니다. 11단계, 찬성과 반대가 힘을 합쳐서 중립적인 의견을 찾습니다. 네 사람이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대안을 찾으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12단계, 찬성, 반대, 각 팀은 11단계에서 찾아낸 많은 중립의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팀들에게 우리가 선택한 중립의견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대망의 마지막 13단계, 실천의지 다지기.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가 토의를 통해 얻어낸 중립의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다짐합니다. 이렇게 3세트에 걸친 짝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2대2 짝토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처음 1, 2세트는 토론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3세트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토의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회 리더로서 갖춰야 할 공정성, 논리력,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토론에 몰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신나는 학생 자취하세요.